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은 창업 정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코로나19 시대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을 비교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창업의 길을 찾아볼까 합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의 성장 산업과 사양 산업이랑 네. 네. 굉장히 좀 귀가 솔깃한 내용일 것 같은데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창업을 이야기할 때 성장하는 산업 쪽으로 창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몰락하는 사업에는 기존의 강자들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지만 성장하는 사업 중에서는 항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갈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라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성장하는 기업을 듣기 전에 사양 산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형 쇼핑몰 사업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공유경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관, 놀이동산 같은 관람업, 네 번째는 여행, 관광, 숙박업 등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일단 첫 번째로 대형 쇼핑몰의 경우, 원래 사양 사업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치명타를 당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의 경우 원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4인 가구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만 명이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한 명의 확진자가 왔다 가면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원래 사양 산업이던 대형 쇼핑몰은 빠른 속도로 사업을 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큰 쇼핑몰만 있다 보니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많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즘 미국도 대형 쇼핑몰들이 많이 폐업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던데. 네. 자, 대형 쇼핑몰 사업이 이제 사양 산업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공유 경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건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이게 4차 산업혁명 때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었어요. 네. 근데 공유경제가 되려 가장 위험한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빚을 내서 사업을 만드는 중이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무너질 확률이 높아진 것이 에어비앤비의 경우 담보가 없이 대출을 내서 돈을 쓰다 보니 이자율이 높았고, 우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택시도 안 타는 마당에 쉽게 이용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하다 보니 하락세가 더 컸죠. 그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법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외의 공유 플랫폼들이 공유 주방부터 공유 오피스까지 전부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기피라는 바람에 갑자기 사양 사업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유 경제 사업에 이어서 세 번째 관람업 예. 네, 해주셨는데 예. 정말 이 관람업이야말로 대책이 없는 것 같죠. 이거는 객석에 60에서 70%가 와야지 마지노선이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관이 연극 무대가 됐던 관람을 하는 곳의 특징이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빽빽히 앉아야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감염의 문제 때문에 현재 모으기가 불가능해지고 있죠. 네. 백신이 나오면 모를까. 근데 백신이 한 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영화관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보는 영화관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죠. 게다가 실내 놀이동산, 사람이 많은 곳의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외국에서 많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왔다 갔는 뉴스라도 나오면 그날로 눈을 며칠씩 닫아야 되니까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진짜 순서대로 참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예, 이 관람업보다도 더 심각한 여행, 관광, 숙박업 경우 말이죠. 맞습니다. 아마도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분이 여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일단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를 못하니 비행기나 버스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행업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관광업 역시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 여행사나 관광지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죠. 숙박업의 경우에 사람이 오지 않으니 역시 돈을 벌 수가 없으나 큰일이 났습니다. 이일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하염없이 바라만 볼 뿐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종식보다는 좀 잠잠해지나 싶었던 이번 또 클럽 사태로 인해서 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된 사양산업
알아봤고요. 그럼 성장 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온라인 판매나 강의 컨설팅 사업이 있고요. 두 네. 번째는 배달 관련 사업, 세 번째는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사업, 네 번째는 창업 관련 컨설팅이나 강의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사업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사태 때 알리바바가 급성장을 한 게 있고요. 네. 현재 아마존이 지금 배달량이 급증을 해 신규 사원 100만 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현재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 그래도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게다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원을 다니지 못하니 결국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역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컨설팅 해주는 사업도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로 시작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만약 1년 이상 간다면 아예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메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배달 관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배달 관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제가 예상하는 가장 급성장할 부분이고요. 가장 많은 직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어딘가를 직접 가서 먹고 사고 쓰고 구매를 했죠. 네. 그러나 코로나19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막고선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으니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배달업체 외에도 수많은 배달업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앱을 만들어 플랫폼으로 자신을 등록하고 배달하는 사람들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서점도 몇 개 업체 선정을 배달하고 있고요.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테이크아웃과 드라이브 스루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까요? 예.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그 배달 관련은 언택트인데 로텍트가 있어요. 로텍트. 왜? 왜냐하면 이제 언택트는 아예 안 만나는 거지만 네. 적게 만나는 걸 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뉴스에서 보면 횟집에서부터 스테이크집까지 네. 안 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자,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배달을 해서 먹어도 되지만 집에 있으니 답답하고 나가서 먹자니 불안하고 결국에는 이 중간 접점인 로텍트로 가는 거죠. 집에서 계속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와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차에서 바로 받아서 집으로 가서 먹거나 야외에서 먹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저희도 배달을 시작했는데 배달을 시켜놓고 송금을 하고 잠깐 대기를 시켜요. 네. 그 다음에 와서 드라이브 스루 넣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창업하는 분들한테 테이크아웃하고 드라이브 스루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이후로 집에서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예. 네. 자, 그리고 창업 관련 컨설팅, 강의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일단 이 사태가 이미 장기화 됐어요. 벌써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네. 1년 이상 가면은 대규모 실업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규 사업이 생겨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업. 그렇죠. 근데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창업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창업에 관련된 인프라가 너무 약해요. 저희 대학교에서 조금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는 엄청나게 커져서 온라인으로 창업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창업 교육 안 받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는 그렇죠. 사례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영도 못 하는데 물속에 집어넣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면허 교육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 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창업은 그런 과정 없이 신고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컨설팅 강의 사업이 앞으로는 좀 유망하다. 예. 예. 하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아마 뉴딜 정책으로 뭐 직업을 만든다고 그래도 그거는 억지로 만드는 거니까 한계가 있고 항상 새로운 직업은 개인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선택받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창업하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창업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거 좀 받고 그래야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사양산업은 첫 번째로 대형 쇼핑몰, 두 번째 공유경제, 세 번째 영화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행관광 숙박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장기가 되면서 급속하게 사용화될 것이고요. 많은 실업자가 양성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산업은 온라인 판매, 강의, 컨설팅 사업, 그 다음에 배달 관련, 세 번째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사업, 네 번째 창업 관련 컨설팅 강의 사업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관련 사업은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꼭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을 실업급여로 줄 수는 없거든요. 자,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양산업 그리고 성장산업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